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완전한 웹페이지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시간 관계상 지금 모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 인터랙티브한 형태의 웹페이지다 보니까 제가 이후에 시연을 보일 때도 그렇고 발표를 들으시면서도 링크 다들 눌러 오셔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아, 이렇게 있구나 저렇게 있구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발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자유롭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혹시나 뭐 이제 저 링크가 작동이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이거 화면 잘 보이시는 거죠? 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좀 그 반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협동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건 약간 다 해보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들어가시면 그 저희가 한 거를 뭐 이것저것 많이 눌러볼 수 있고요. 그래프 하나도 그 한 섹션 안에 정말 많은 그래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1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다 해서 제로백이라고 이제 팀 이름을 지었고 멘토님은 이하 멘토님이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두 팀은 이커머스였고 이제 다들 그쪽 부분에 도메인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던 HR이라거나 협력, 협동 이쪽에 대한 도메인인데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데 그럼 처음엔 뭐 했고 중간엔 뭐 했고 끝에는 뭐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웹페이지로 넘어가서 웹페이지 같이 보면서 이제 무엇이 가능한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뭐 물론 여기에서 그 경력자로 이직하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신입사원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실 분이 많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 이게 도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나 요새 들어서 이 협업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은 느낌입니다. 왼쪽 아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팀워크라든가 적극적인 태도라든가 표현은 다르지만 협업이 어땠는가? 그 앞선 두 팀의 얘기할 때도 이 협업을 팀워크를 이제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협업이 참 다양한 측면의 넓은 주제인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좀 현실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봤습니다. 회의를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데이터 소스와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왜냐하면 회의를 어차피 진행하면서 녹음만 하면 음성 데이터가 생기고 그 음성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면 텍스트 데이터가 생기죠. 그 텍스트 데이터를 저희가 RDB 형태로 ETL, ELT를 진행하면 태그에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데이터셋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로부터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데이터 소스가 참여하고 있는 저희 자체죠. 사람들 자체라 이 주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고 그럼 회의를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협업이라는 게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가 다른데 밑에서 보듯이 이렇게 완전 수직 계열의 뭐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사원 이렇게 나뉘어지는 수직적인 계열이 있을 테고 이게 조금 뭐 대학 과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형태로 수평적인 형태로 서로 상호 간에 그 상호작용이 있기를 기대하는 회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태였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추세였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통 하는 건 이렇게 캐글이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 소스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아날리스틱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 태블러 같은 대시보드로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쪽 HR은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요소가 있기도 하다 보니 가상 데이터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럼 뭐 우리가 직접 해보지 뭐. 우리가 휴먼 리소스인데 우리한테서
데이터를 얻으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1차 데이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건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 녹음을 합니다. 음성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이버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텍스트 형태로 글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형태를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ELT를 통해서 각각의 그 값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이블이 나오겠죠. 그 테이블을 이제 하나의 어널리티cs 테이블로 만드는 ELT까지 진행을 하면 이 RDB가 하나 나옵니다. 이 RDB는 저희가 많이 봤던 가상이든 진짜든 뭐 캐글이든 여러 소스에서 봤던 거죠. 근데 저희의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이건 진짜 완전 살아있는 실제 데이터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다양한 분석이 돌아갈 수 있는 웹페이지 형태, 그 다음에 지금 배포까지 해서 URL로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게까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음성 데이터, 일종의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구글 폼을 만들어서 체감, 그러니까 회의가 실제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되는 거랑 그 구성원들이 평가를 이렇게 진행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랑 비교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이게 일종의 피어 리뷰 같은 게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 깃허브과 기술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협업에 있어서 정말 큰 그 난관이기도 했고 정말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다 같이 풀리퀘스트 형태로 커밋을 하면서 306개의 한 달에 306개의 커밋을 진행해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뭘 보여주냐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관계 분석이죠. 이 각각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고 어떤 형태였고를 이제 각 회의별로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SA 분석,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쪽 분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A/B 테스트도 진행해봤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을 기반으로 텍스트로도 얘기해보고 지금처럼 음성 기반으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모든 팀원들이 말을 놨거든요. 그게 이제 수평전 분위기, 수직적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완전한 이제 랜덤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A/B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동 데이터도 있고 주간 데이터도 있었죠. 이 행동 데이터로 주간 데이터가 진행 가능한지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탭까지 있어서 어, 이 세 가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합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처음 들어가면 페이지가 이럴 텐데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저 녹음해서 추출된 텍스트를 업로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현재 저희가 입력해 놓은 디폴트 데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치 물론 이제 LMM만큼은 아니지만 텍스트를 기반으로 각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했고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이제 제안해주는 이 글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 인터랙션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기본적인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주관적인 점수들 A/B 테스트의 결과, 머신러닝의 결과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위에 이 탭들을 누르면 이제 상세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세부 항목 프리뷰에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접속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고 이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5명, 0번부터 4번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3번만 예시를 보면 뭐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인터랙션도 곧잘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이 그냥 한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많으면서 이제 좀 중점이 되는 역할 그리고 이제 피어 평가도 잘 받는 편이고 뭐 좋은 점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게 어떤 게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효과적인지가 이제 마지막 줄에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음성 기반, 뭐 그다음에 수평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이제 좀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는데 0번을 보면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음성 그다음이 음성 기반, 그다음이 이제 수평적인 분위기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글 섹션만 봐도
어떻게 이 사람이, 각 구성원이 전체 회의에 참여를 했고, 그,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협력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을지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제안해주는 정말 대시보드 같은 느낌의 이 섹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누가 말을 많이 했고 누가 인터랙션이 많았고 누가 그 단순히 한두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랙션 그 중점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한 주제 속의 프로젝트 내에서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3번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은 형태이지만 이제 그세 번째 프로젝트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파이가 줄어드는 편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보면 이 네 번째에서는 이 3번이라는 그 멤버가 말도 좀 더 덜 하고 인터랙션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고르게 하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형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섹션이 그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인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고르죠. 이게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봐도 이 팀원들한테 사람들한테 점수를 줄 때 1점에서 10점이라 해서 뭐 최저 점수 1점, 최대 점수 10점 이렇게 잘 안 주죠. 보통 고르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 차이는 보이지만 좀 고르게 주는 편이다. 그래서 과연 이 협력 평가를 할 때 피어 평가만으로 충분하겠느냐? 이 행동 평가를 같이 보는 게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글로서 표현이 됐지만 이 각각의 저희가 A/B 테스트로 진행한 그 채널 처치의 효과를 보면 이 0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일 때 이제 효과적인 거 볼 수 있고 수평적인 분위기 3번 음성 기반에서 이렇게 각각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ML도 이제 다 구성을 해봤는데 이거는 예시가 있고 실제 이 탭으로 넘어가면 누르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피처를 썼고 레이블은 뭐였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어떻게 했고 선택된 모델은 뭐였고 뭐 R스퀘어는 어떻게 됐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는 어떻고 뭐 다중공성성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전부 분석을 해줍니다. 저 탭으로 넘어가면요. 한 번씩 눌러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탭으로 이제 넘어가면 오,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네. 이거는 전반적인 관계도를 보여주는데 이 프로젝트 내에서 한 주제 프로젝트 내에서의 관계도도 볼 수 있고 더 두꺼울수록 색이 진할수록 더 인터랙션이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 있는 사람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이 세 명의 사람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전체가 아니라 내가 궁금했던 게 그때 미팅 세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 때 우리가 주제 선정을 했는데 그 주제 선정 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인터랙션 했더라 하는 걸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회의의 형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 4차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이 3번과 0번, 1번, 4번 사이에 인터랙션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의 형태가 보통 이 3번을 좀 거쳐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 동그라미에 올려보시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소통한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인터랙션의 숫자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각 회의에서 어떤 얼마나 특히 이제 인터랙션 같은 게 좀 고르게 이루어졌는지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차를 보면은 네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조금 더 편향된 형태의 회의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도 조금 더 고르게 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누가 제일 많이 참여했는지 여기도 각각의 밑에가 이제 회차인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각 프로젝트별로
그다음에 프로젝트 내에서도 사람별로 이 중간에 선은 평균선이고 평균보다 더 기여했는지 아닌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위에 관계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인터랙션이라든지 누가 말을 많이 했는지도 전부 다 이 사람들별로도 볼 수 있고 전반적인 경향을 모두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 이제 탑 버튼 누르면 제일 위에 올라오고요. 각 섹션별로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이 그래프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주간평 정도 누가 여기 이제 값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기를 좀 과대평가하는 사람 위로 하면 과소평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반적인 회의를 어떻게 느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 이걸 사람별로 볼 수 있죠. 보면 이 4번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3번이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 이 밑에 겹쳐 있는 그래프가 보기 힘들다. 그럼 이렇게 3번 말고 3번을 빼고 뭐 2번, 1번 이렇게만 해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은 거고 각각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회차별로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이제 주간 평정, 일종의 이제 다른 저희가 데이터 분석으로 치면 EDA 쪽에 가까운 형태인 거고요. 여기에서부터는 A/B 테스트인데 저희가 세 가지를 비교했죠. 온라인, 오프라인 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평전 분위기로 이제 중간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걸 정의하기로는 이제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음성 기반으로 했던 거, 텍스트 기반으로 했던 거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별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효과가 개별로 어땠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주간 평정도 전부 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 비교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 더미 데이터는 이게 실제 값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실제로 모델 빌딩이 가능한 거예요. 이 피처를 사용하고 이 레이블을 사용하고 인코딩을 이렇게 쓰면 그다음에 모델을 이만큼이나 비교해 주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만큼 고려할 거고 모델이 그 만들어지고 나면 성능을 각각의 모델별로 비교해 주고 이렇게 스코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선택된 모델 나오고 중요한 피처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더미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지만 실제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그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와 다중공성성까지 전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 지금 제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려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여기 드랍다운들 보시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보고서도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직접 1차 데이터 수집을 해서 RDB까지 만들어 보고, SNA, A/B 테스트, 머신러닝까지 한 다음에 서비스 개발을 해서 웹 배포를 해서 URL을 뽑아내는 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저희 1팀, 제로백팀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